예, 안녕하십니까. 인베디드 트러블 슈팅 강의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전체 로드맵이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만큼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어떻게 동작되고 기본 명령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그 경험이 조금 있어야지 또 이 내용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 부분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케이스들 많이 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1번은 뭐죠? 원래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봤자 사실은 잘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키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구글링만 하고 구글링에 이제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링 하는 건 좋지만 원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내공을 키우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베디드 커리큘럼은 이제 간단합니다. 일단은 리눅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수업이 약간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고의 체계를 문제 해결하기 좋게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뜨든지 말든지 계속 문제 뭔가 해결만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내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패키지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디버깅 하는 거, 뭐 메모리 이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문제나 디스크 IO,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웬만한 이제 사례들을 많이 다루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케이스를 뒀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실습했던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이걸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접근할 수 있는지, 뭐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풀어주면은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그냥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풀어나가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자꾸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부트로더, 커널 부팅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다루게 되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베디드 실무 업무를 하시면서 문제 해결하는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직접 접근해보고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슈팅 관련된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소스 코드 보면은 별거는 없어요. 그냥 이제 파일을 폼은 돌려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 개를 만들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용량의 문제가 아닌데 이 용량 문제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있어요. 용량은 있는 디스크 용량, 공간은 있는데 아이노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노드가 너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노드라는 게 뭔가, 만약에 이 아이노드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모른다면 지금 이 트러블 슈팅을 들을 그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사실. 어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이노드라는 거는 사실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보를 담게 되는 파일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노드라는 거는 그 파일 시스템들마다 이제 정해진 개수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아이노드 하나가 파일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노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노드 개수가 차게 되면은 실제 디스크 공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파일을 정보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량이 꽉 찼다는 표시 그 에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파일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스트 파일즈 네, 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파이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느린데 안 그래도 지금 디스크 공간이 조금 차 있는 상태여서 일단 공간부터 살짝 볼게요. 네, 공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일들이 지금 꽤 많은 상태고 지금 파일 아직 생성이 되기는 하네요. 네. 여기 조금 더 많이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파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빈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df라고만 했을 때는 용량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no space라는 어떤 오류를 뜻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디스크 공간이 없나 보다, SD카드가 꽉 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체크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65% 정도가 이제 그 차지가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오류가 난 이유는 아이노드 개수에 대한 부분이 100% 차 있어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노드